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엘리먼트한테, 자, 이건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엘리먼트한테 별명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랄까, 별명을 붙인다.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별명을 붙여줄 수 있냐? HTML에 별명을 붙여주는 방법에는 id라는 방법과 클래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id, 클래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안 따라하셔도 돼요. div 곱하기 5개를 만들 거고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iv한테 폰트 사이즈 좀 키울게요. 폰트 사이즈를 한 4rem 정도, 7rem일까? 7rem?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좀 쓸게요. div한테 자, nth child 1 각각의 색상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얘네들을 인라인 블록으로 좀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마진을 20픽셀 이렇게 10픽셀 정도 좀 더 될 것 같고, 너비는 한 200픽셀, 높이는 한 100픽셀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를 만들 거고, 얘는 4rem이라고 합시다. 글씨가 너무 크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박스를 제가 일부러 한 5개 정도만 했는데, 우리가 이 1번 박스를 골라내려면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했죠? 그동안 div에 nth child 1, 그죠?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헷갈리나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제가 이걸 섹션이라 할까요? 아니다, 이거 엄청나게 헷갈리는 건 아니죠. 바디가 부모로 있다는 건 기억하실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나는 이 첫 번째 자식만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골라내서 색상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죠? nth child 2, 뭐 3, 4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데, 만약에 HTML 태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HTML 태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엘리먼트가 뭐 5개, 단순히 6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녀석을 찝어내려고 하면 걔가 몇 번째 자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섹션에, 그 다음에 내부에, 그 다음에 div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고, div에 예를 들어서 내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섹션이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코드가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골라내려면 얘가 섹션에, 내부에, 또 div 이렇게 그 다음에 내부의 섹션 이렇게 다 접근해야 되잖아요. 선택자를 이용해서.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d하고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징, 우리는 클래스하고 id는 특정 엘리먼트의 이름을 엘리먼트를 식별하는 수단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클래스와 id는 특정 엘리먼트를 식별하는 수단이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가 모든 엘리먼트에는 속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래스와 id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클래스는 요거는 이제 구분자죠. 큰 따옴표 a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div라는 녀석한테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콩이야, 쌀이야, 보리야 하고 이름 붙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div라는 녀석한테 넌 a야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가진 녀석을 식별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게 되면 모든 div가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클래스가 a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
클래스 이름이 A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먼트 선택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a.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볼게요. 레드가 아니라 골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시나요? 이 녀석의 색상이 바뀌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있고, 제가 만약에 요 2, 숫자 2라는 녀석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부여하면 당연히 얘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질 수 있고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 하나 더 나와요. 자, 클래스는 HTML 상에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 이름을 지었다 해가지고 딴 녀석한테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또 못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A를 썼으면 딴 녀석한테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줄 수가 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A라는 클래스 이름은 뭐 그렇다 쳐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그렇다 치는데 얘가 만약에 엘리먼트가 DRB가 아니라 내부래요. 내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DIB가 아니라 내부로 지금 변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래스 A로 접근하니까 얘도 A라는 클래스 이름, 얘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한테 접근하려면 뭐 얘 내부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 해가지고 .A 이렇게 쓰게 되면 뭐 이렇게 그린이라 썼어요. 근데 어차피 얘가 먼저 적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얘가 지금 둘 다 그린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내부가,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의 엘리먼트가 내부인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점 앞에 태그 이름을 명시해주면 돼요. 태그 이름을 명시해주면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훨씬 세요. 그러면 제가 맞춰보세요. 코드는 제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린, 얘도 지금 A라는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있었으면 그린이 들어가고, 이해되시나요? 그린이 들어가고 골드가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A라는 클래스 이름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린이 들어갈까요? 둘 다 다시 요 내부에는 그린이라는 속성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골드의 속성이 적용될까요? 그렇죠. 그린이 적용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클래스 이름이 앞에 태그가 명시되면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더라도 이 녀석의 속성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 태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다. 그렇잖아요. A라는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있었을 때는 얘가 적용됐다가 얘가 적용됐지만 앞에 태그 이름이 명시되면 얘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세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속성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중복도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이 녀석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A, B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A라는 클래스 이름한테는 뭐 한 거예요? 너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 줘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B라는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요거 클래스를 줄 때 이름마다 줄 때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A, B라는 뜻이고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A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인데 하나의 엘리먼트에 여러 클래스 이름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라는 클래스 이름, B라는 클래스 이름도 동시에 붙여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로 했기 때문에 얘가 3번이 골드가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이
이 녀석을 따로 식별해가지고 다른 색상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점 A, 점 B 이게 끝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과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 자, 참고로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거 띄어쓰기는 뭐예요? 띄어쓰기는 후손 선택자입니다. 띄어쓰기 제가 후손 선택자라 했잖아요. 띄어쓰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붙였어야지만 A라는 클래스 이름,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엘리먼트를 내가 선택하겠다.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제가 블루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시죠? 이 녀석이 식별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네브라 또 썼어요. 자, 네브라 써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이렇게 부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 속성에 뭐가 들어간다? 얘도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지금 누가 더 세냐면 내부의 점 A가 아니라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붙은 요 녀석이 더 셉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블루 속성이 들어간 거죠. 보이죠? 그죠? 블루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녀석도 따로 찝어가지고 색상을 다르게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뭐 붙이면 된다? 태그 이름을 이렇게 명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네이비라 쓸까요? 그러면 이 녀석의 색상이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훨씬 세다. 그러면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걸 순서 바꿔도 어때요? 이 녀석의 순서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클래스와 아이디는 아이디 아직 안 배웠어요. 어쨌든 특정의 엘리먼트를 식별하는 수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클래스는 ASML상에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 줬다 해가지고 다른 클래스 A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엘리먼트에 여러 클래스 이름을 부여하는 게 가능해요. 뭐 A, B, 여기다가 뭐 C, D, E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이름을 그렇게 짓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자녀 이름을 A라 짓고 B로 짓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A로 짓고 B로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D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ID는 쉽게 여기다가 뭐 쓰면 되냐면 ID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A라고 썼어요. 자, 지금 이거는 클래스 A하고 ID A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ID A라는 이름을 내가 붙여준 건데 근데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특징. 지금 ID의 특징이 있는데 ID는 ASML상에서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ID는 ASML상에서 중복이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어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인 아이디 여러분들 회원가입할 때 여러분들 로그인 아이디 중복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중복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얘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웹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여러분들 여러 개를 주는 것도 불가능해요. 아이디는 오직 하나예요. 자, 여섯 번째 특징. 한 엘리먼트에 여러 아이디를 부여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부여할 수 없다.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이디는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 아이디가 A 녀석 같은 거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샵 A. 점 A는 클래스라면 샵 A가 바로 뭐냐면 아이디가 A인 녀석한테 내가 접근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퍼플이라 적어볼게요. 그러면 보이죠? 이 녀석한테.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얘는 사실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디가 ASML상에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좀 더 한다면 여기다가 div를 붙이면 좀 더 강해지긴 해요. 근데 사실 상관은 없죠. 왜냐면 ASML상의 아이디는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다? 아이디가 A인 엘리먼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클래스와 아이디는 특정 엘리먼트를 식별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에이스 해석에서 중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엘리먼트에 여러 클래스 이름 부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는 에이스 해석에서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중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복할 수 없어요. 그 다음 한 엘리먼트에 여러 아이디 부여하는 거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번째 특징. 한 엘리먼트에 이건 가능해요. 클래스와 아이디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가능해요. 자, 만약에 내가 동시에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클래스 C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통 쓰진 않지만 .c라는 녀석한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라고 썼어요. 색상을.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보시면 아이디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셉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는 아이디라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세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걸 아무리 써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오렌지가 되죠. 그죠? 근데 얘가 있어도 얘가 더 셉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div. 자, div.c 써도 어때요? 아이디가 자, 그러면 div.c가 위에 있어서 그런가요? 한번 해보죠. 보이죠? 아이디가 우선순위가 제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하고 아이디가 동시에 있다 해서 아이디한테 여러분들 어떤 특정 속성을 줬다. 그러니까 동일한 속성이 있다 했을 때 지금은 제가 동일한 속성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속성이 있다 해도 누가 더 센 거다? 아이디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가 좀 속성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얘가 우선순위가 더 세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앞에 태그명을 붙여주면 그 녀석이 더 센데, 아니면 이제 클래스 이름을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녀석한테 둘 다 접근하면 그 녀석이 더 센 건데, 이게 제일 센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 아이디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아이디하고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